지난번에 문강의 몰락에 대해 말씀을 드렸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문강이 횡령한 재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강의 횡령한 재산을 보면 한국 사람은 상상도 못할 것이다. 어쩌면 고금중 외에 이러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 사람은 돈을 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당시 공안부서가 그의 집에서 2천만 위안의 현금을 발견했다. 또한 금고에 몇 근을 발견했는데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문강은 충칭시 공안국장과 사법국장을 지내면서 수많은 인맥을 쌓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형언하기 힘들 만큼의 재산을 비축하였다. 공안부에서 그의 집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때 조사원들조차도 그 집의 규모와 여러 가지 골동품, 보석, 황금과 현금에 놀랐다. 그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황금으로 장식된 휘황찬란한 집을 본 적이 없었다. 그렇다면 그의 별장에는 도대체 어떤 물건들이 있었는가? 문강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첫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2개의 거대 상아 조각이었다. 상아 조각은 디테일이나 모든 것이 어느 대가의 손의 작품임이 틀림없다. 12에는 이 아띠에 관한 조각들이 조각되었는데 그 섬세함과 정교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경매시장에 경매하면 이 상아 조각은 절대적으로 1억 위엔 이상의 가격에 팔 수 있다. 단지 입구의 장식품 하나의 가격만 해도 이미 억위엔 단위이다. 그럼 안에 있는 물건은 또 어떤 것 있을까요? 경찰들이 아직 그의 별장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 집이 최소 2억 위엔에 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들은 기본적인 외관만 보고도 아니 얼마나 사치스러운지 판단할 수 있었다. 상아 장식품을 보고 나누 안에 분명히 엄청난 골동품과 보물들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이미 서 있었다. 이번 사건의 주요 책임자는 웅풍이다. 웅풍은 그의 학교 동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비록 2 사람은 정면으로 접촉할 기회가 없었지만 웅풍은 항상 문강을 자신의 우상으로 여겼다. 그래서 모두들 자신이 문강과 같은 성공자가 되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이번 일이 터지고 상황은 180도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그의 집안에 또 얼마나 사치스러운 물건이 있는지 우리는 이어서 경찰의 각도를 따라 함께 앞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이 그의 집에서 또 어떤 비밀을 발견했을까? 당시 그들이 문강의 집에 조사를 나갔을 때 시간은 이미 새벽 2시였다. 그때 날은 이미 매우 어두웠다. 그들은 전혀 정상적인 시선 안에서 사건을 처리할 방법이 없었다. 그들이 문강의 집 안에 모든 등불을 켰을 때 그들은 모두 자신의 눈이 멀었다고 느꼈다. 왜 이런 단어를 사용했을까? 왜냐하면 그의 집 안은 너무 밝았는데 모든 방은 금빛으로 빛나는 모습이었고 집안 전체가 금으로 장식한 흔적들로 번쩍번쩍하였다. 그 모습은 꼭 마치 옛날 황궁의 금난전과 같았다. 확실히 매우 사치스럽다. 이런 집에서 하룻밤 묵는다면 그 기분은 어떨까요? 이 방 하나만으로도 문강이 돈에 대한 애착의 이유를 알 수가 있다. 왜냐하면 돈을 추구하는 길에 이렇게 미친다. 왜냐하면 그는 너무 이런 생활을 즐기기 때문이다. 집안의 수도꼭지는 외국에서 수입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과 순금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다른 사람의 집에 놓아두면 모두 매우 값진 보물인 몇만 위안짜리 물건은 그의 집에서는 평범한 물건에 불과하다. 당시 공안경찰도 그의 집의 물건이 이렇게 많고 복잡할 줄은 몰랐다. 게다가 당시 또한 한밤중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큰 화물차를 불렀는데 이 차는 입구에서 약 10시간 동안 기다렸다. 그동안의 공안경찰도 열심히 안에 귀중한 물건을 치우고 있었다. 결국 그들은 12시간을 일했다. 이 별장은 총 3층으로 돼 있었는데 각 층에는 여러 방이 있고 그리고 여러 서재와 거실들이 없었다. 만약 이 모든 것을 규칙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면 아마 며칠과 밤이 걸릴 것이다. 그의 집안에는 수많은 상하 제품이 있었고 그리고 아주 많은 고대 문물 그리고 각종 금으로 만든 금과 은의 장신구가 있었는데 정말 그 가지수와 품목은 없는 것이 없다고 할 수가 있었다. 공안경찰들은
이곳에서 4박 4일 동안 일해서야 겨우 그의 재산 목록을 다 정리할 수가 있었다. 그들 집안의 재산으로 생활한다면 설령 매일 밖에서 허랑방탕의 생활을 하더라도, 설령 매일 그들에게 100만 위안을 쓰게 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평생 다 쓸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물건은 정말 너무 값어치가 가기 때문에, 골동품이나 서화 하나라도 수천만 위안에 팔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골동품 서화가 그의 집에서는 전혀 가치가 없는 듯이 뒹굴고 있어 마치 쓰레기처럼 느껴진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골동품 서화를 얻으면 그것은 모두 보배처럼 취급하고 또한 다양한 보호를 할 수 있지만 그의 집에서는 그런 대접을 못 받았다. 왜냐하면 문강의 집에는 그러한 골동품 서화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초보적으로 이러한 서화에 대한 가치를 계산한 결과 그 가치가 2억 위엔 이상에 달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나중에 공안경찰은 서재에서 또 하나의 매우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다. 그의 집에 서재가 있었는데 석에는 여러 가지 고전과 세계문학 서적들이 빼곡히 박혀 있었다. 문강은 평소에 말도 문학인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책이 있을까? 호기심에 책 하나를 꺼내 펼쳐든 순간 안에 숨겨져 있던 금덩이가 떨어졌다. 그리고 다른 책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뜻밖에도 아주 사치스러운 시계가 숨겨져 있었다. 정말 브랜드도 알 수 없는 엄청난 양의 명품 시계가 책들마다 숨겨져 있었다. 그의 집에서 발견된 아주 많은 명품 시계와 가방들. 그것은 지금까지 평범한 공안으로서는 결코 볼 수 없는 것들이었다. 그렇다면 문강의 집에서 발견된 물건 가운데 어떤 물건이 가장 가치가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아마 집안에 들어왔을 때 입구에 있었던 그 상아 조각이 아닐까 생각할 것이다. 그의 집에는 하나의 큰 불상이 있었다. 그 불상이야말로 그들의 집에서 가장 값어치가 있다. 그렇다면 이 불상은 도대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가? 사실 이 불상의 가장 큰 가치는 결코 그의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문물 가치와 그의 배후에 있다. 이 불상은 당시 어느 사찰에서 분실된 국가 2급 문물이라고 한다. 공안부서의 사람들은 이 물건에 대해 대량의 수색과 조사를 진행하였다. 결국 사건은 증거 부족으로 수사 진행이 더는 되지 않고 있었는데 문강의 집에서 그 불상이 나온 것이다. 문강은 이 불상을 자신의 식탁 방향으로 놓고 매일 자신의 가족의 안위를 빌었다고 한다. 그는 아마 부처의 보호하심을 통하여 평생 대대손손 평안하고 호의호식하기를 기원했을 것이다. 부처의 보호를 기대하고 가장 아끼고 크게 모시고 있던 문강은 결국 부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다.